안녕하세요. 현장을 담다 뉴스신의 사회부 기자 이수정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시청역 사고의 가해 차량이 사고 직전 빠져나온 지하주차장 앞입니다. 지난 1일 사고 차량은 이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진입금지 표지판이 적혀있는 일방 통행로로 돌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면 우회전을 해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도로는 일방 통행로입니다. 보시다시피 한쪽 방향으로만 운행을 할 수 있고 호텔 방향에서는 진입이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역주행한 사고 차량은 이 장소에서 행인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CCTV 속에서 차량이 행인을 치고 지나간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희생자를 기리는 국가코틀이 다수 남겨져 있습니다. 행인을 치고 지나간 차량은 차량 2대를 충돌한 뒤 이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희가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청역 앞에 직접 나왔는데요. 다 전해드리지 못한 뒷이야기들은 스튜디오에서 김남희 기자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신 진행을 맡은 뉴시스 사회부 사건팀 김남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직접 취재한 이수정 기자를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이게? 네, 맞습니다. 7월 1일 밤 9시 27분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광화문 충무로 일대가 원래 언론사들이 좀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 사고를 실제로 목격했던 기자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현장 브리핑을 챙겼던 많은 기자들이 회식을 마치고 좀 술을 한 잔 걸친 채로 간 기자들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정지 환자 5명이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심정지 환자는 보통 의사가 사망 판정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았는데요. 대부분의 환자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병원 이송 후에 사망 판정을 받은 분들도 꽤 있어서 최종 사망자는 9분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9명 늘어날 때까지 계속 이제 사실 언론사의 속보 경쟁이 있었었고 네, 6명, 7명, 9명으로 막 늘어나는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 확인이 좀 됐던 게 6명 현장 사망한 환자들이 영등포로 이송이 됐다는.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분이 영등포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됐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자들이 현장을 챙기다가 영등포 장례식장으로 많이 이동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처음에 소방이 막 현장에서 브리핑을 할 때는 차량 2대를 먼저 추돌을 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맞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 도로에 진입한 후에 차량 2대를 치고 그 다음 조금 더 지나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행인들을 쳤다라고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차량을 치고도 200m를 더 내달린 거면 급발진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기자들이 주변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차가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 섰다, 좀 천천히 멈춰 선 상황이었다라는 증언이 나와서 그러면 급발진일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꽤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안에서 기사를 잡고 이제 사건팀 기자들을 현장에다 뿌렸었는데 계속 보고가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많이 카톡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네, 이게 엄청 배치되는 게 많았던 게 운전자가 이제 어디다가 급발진 주장을 했다. 그런데 목격자들은 급발진일 수가 없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주변 상인들이.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소방 브리핑에서는 차를 먼저 쳤다. 그러면은 차를 치고도 갔으면은 급발진인가 보다 이렇게 되게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이게 뒤집혔죠, 다음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차량 2대를 치고 횡단보도로 가서 사람을 친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차 2대를 친 뒤에 그 사거리에서 멈춰 선 거다라고 정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사실상 급발진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시각이 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9시부터 한 3시간 정도 저희가 현장을 열심히 챙긴 다음에 급하게 장례식장을 보냈는데 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에 출발을 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연락받은 유족들이, 속속들이 이제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끔찍한 월요일이 끝나고 다음에 이제 수사 브리핑 바로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남대문 경찰서가 다음날 아침 10시에 이제 사건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브리핑에서는 뭐 밝혀진 내용이 많진 않아서 대부분 수사 중인 사항이다라는 대답으로 대신 해가지고 밝혀진 건 많이 없었고요.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는 왜 역주행을 했는지 그리고 왜 인도 쪽으로 핸들을 틀었는지
같은 피해자 진술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피해자가 전치 8주 부상을 입고 입원하면서 사실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기자들한테 전할 내용이 많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브리핑을 또 했는데 이때까지도 피해자 조사를 안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때는 좀 문제가 좀 있었죠. 수요일 언론 브리핑은 기자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던 큰 사고가 있었는데 네. 설명을 좀 간단하게. 네, 경찰이 두 번째 브리핑에서 이제 스키드마크 유무를 좀 헷갈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스키드마크는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을 때 이제 도로 노면상에 남는 표식을 말하는데 경찰이 이제 브리핑에서 스키드마크가 있었다라고 해서 기자들은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정황 증거겠네요 라고 했는데 브리핑을 마치고 이제 기사는 다 나갔죠. 스키드마크가 있었다라고 기사가 다 나갔는데 브리핑이 끝난 후에 근데 사실 없었어요. 착각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걸 착각할 수가 있지라는 그렇죠.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저도 그때 본청에서 이제 기사를 잡고 있었고 기자실 안에 있었으니까 분위기를 봤는데 저희 속보 다 나갔잖아요. 맞습니다. 스키드마크 있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브리핑한 경찰 과장이 한 말이 스키드마크는 급발진을 했을 때 맞습니다. 나타난다고까지 해서 이건 정말 확실하구나 해서 다 쓰고 기사 처리되고 30분도 안 돼서 맞습니다. 모든 언론을 다 오보를 만들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브리핑을 진행한 교통과장이 그 현장에서 유류물을 봤는데 이게 스키드마크라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스키드마크가 아니고 유류물이다 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게 교통과장한테까지 보고가 안 되면서 좀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오기 전에 현장에 한번 다녀왔다고 다시. 네, 맞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아직도 피해자분들을 기리는 국가꽃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 당시에 참담함을 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우회전 내비게이션 음성을 무시하고 좌회전을 했는데 거기가 이제 경찰분들이 하는 말이 몇 년 전에는 한 개 차로가 좌회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도 있던데 직접 가보니까 어땠는지. 직접 가봤을 때는 가해 차량이 진입했다고 하는 일방통행로에는 상당히 큰 표지판에 일방통행 진입 금지라는 게 써 있었고요. 그 지하주차장에서 나와서는 우회전으로밖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형태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착각하면 일방통행로로 진입을 할 수 있을까를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해는 잘 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찰 발표에서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으로 가라고 했다 라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왜 직진으로 해서 일방통행로로 진입을 한 건지 그 부분은 진술을 통해서 아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피해자 진술은 지금은 받은 상태잖아요. 두 번의 네, 조사를 맞습니다. 했죠. 첫 번째 조사는 사고 발생 이후 3일 뒤에 이뤄졌는데요. 늦었죠, 사실. 네, 너무 늦었죠. 네. 언론 발표를 통해서 뭐 피의자가 주장하는 게 다 나온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좀 늦게 이뤄졌는데 경찰 조사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라면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죠. 어제도 이제 경찰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급발진을 일관되게 주장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뭐 추가 조사 예정된 게 있나요? 아직은 추가 조사 일정을 밝히진 않고 있고요. 그런데 조만간 또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기자들한테도 아직 잘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때 경찰 브리핑에서 급발진이든 아니든 혐의는 같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경찰 브리핑에서 이제 이게 급발진으로 판정이 돼도 과실치사는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기자들이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교통 전문 변호사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급발진이라고 하더라도 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 과실치사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핸들을 틀어서 굳이 인도 쪽으로 향한 점이나 다른 쪽으로 핸들을 틀었으면 인명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랑 급발진을 따지기 이전에 왜 역주행으로 진입을 했냐라는 것도 과실치사로 인정이 될 수 있어서 혐의는 아마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랑 재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거의 2주 동안 되게 어려운 현장을 챙기고 있어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이제 수사 마무리까지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